나이 학벌 큰 결함이 없는 경우에 많은 회계사들이 빅펌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함은 아니에요, 솔직히. 결함이라고 하면 안 되죠.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학교를 가는데 뽑아야 되는 사람은 100명인데 120명이 지원을 해. 그러면 20명의 결함이 있냐? 결함은 아니고 그냥 120명 중에 내가 뽑아서 괜찮을 것 같은 애들 100명을 뽑는 거예요. 20명은 부족함은 있을 수 있어도 결함은 아닙니다. 정정했어요. 그리고 빅펌도 일반 회사처럼 함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근로기준법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권고를 하더라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보통 본인이 빅펌 파트너 그리고 그 이상이 되기 힘들겠다고 생각이 되면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이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대부분은 빅펌 파트너가 되기 힘들기에 혹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빅펌에 끝까지 있는 경우가 드문 케이스고 다른 곳에서 커리어를 밟아 나가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나아가는 길이 보통 인더 로컬 공기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이런 데도 있죠. 공기업 시험 봐서 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가는 특정 연차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용은 뺐습니다. 많이 나가는 연차 일단 수습하고 많이 나갑니다. 수습 뛰고 시니어 때 좀 나가고 매니저 되기 전에 시니어 3년차 정도 2-3년차 정도 때 많이 이직하고 매니저 때는 어느 정도 하다가 매니저 3년차 정도 때 또 나가더라고요. 그때 많이 이직을 합니다. 잘 모르는 제 생각에 CPA 합격에 들어간 노력이 매우 크기에 인더 공기업을 가기에는 많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듯 하고 CPA 합격에 들어간 노력이면 충분히 대부분의 인더 공기업을 합격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회계사 경력을 쌓고 나가면 보통 인더로 갈 때 회계팀장 내지 팀장 바로 밑에 뭐 과장으로 가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 사원 4년 그 다음에 대리 4년 8년이죠. 사원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일단 대리만 대리 4년 과장 4년 8년이 지나야 차장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보니까. 근데 회계사들 뭐 6년차 7년차에 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CPA 합격에 들어가는 노력이면 충분히 대부분의 인더 공기업을 합격하지 않을까? 좀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더로의 이직도 아쉬울 거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어요. 돈 많이 주면 상관없습니다. 직급이 낮아도 내가 있는 데보다 돈 더 많이 주면 그 다음에 뭐 이 회사가 상장 계획이 있는데 나한테 주식 선택권을 줬어. 그래서 스탁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가득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금방 행사할 수 있는데 딱 봐도 이 회사는 잘 될 것 같아. 그럼 가야죠. 아쉬울 게 뭐가 있나요? 돈 더 많이 벌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더 중에서도 증권과 쪽은 비교적 우수한 소수의 분들이 가는 진로라고 들어서 그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느 쪽의 길을 나아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수한 소수의 분들이 가는 진로도 너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파스 부서에서 증권가로 좀 갑니다. 증권가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뭐 자산운용사도 있으면 자산운용사도 좀 많이 가고 뭐 PB, 뭐 PE 이런 거 많이 갑니다. 그리고 증권사도 빅3, 뭐 빅4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면 회계사를 좀 그래도 요즘에는 선호한다라고 들어서 우수한 소수의 분들이 가는 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면 갈 수 있다. 저도 예전에 제 일을 한 2군데 전화 온 적 있어요. 증권 쪽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항상 상황도 그렇고 저는 일단 그 당시에는 법인에서 내가 좀 더 배워야지 나가서 뭘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뭐 말을 또 적어주셨네요. 질문이 잘 전달되고자 해서 조금 더 적어보겠습니다. 질문을 구체화해 보고자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장 서열화 같은 의도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제 궁금증을 더 전달해 보고자 잘
전달해보고자 해서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제가 아직 취준생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선호도는 잘 모르는 편이라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이 100명인 A대학교 B학과에서는 매년 변동이 있는 편이지만 취업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양상이 보이는 편입니다. 상위 5% 정도는 행시, 회계사, 변호사, 금공, A매치, B매치 등등 정도로 진로를 밟게 됩니다. 이게 회계사를 두 번째로 껴주셨네. 행시, 변호사, 회계사, 금공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좀 더 아닌다. 워라밸 등을 포함한 개인의 선호도와 기타 사정에 따라 저렇게 나타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다음 상위 30% 정도까지는 현대, 삼성 등과 같은 메이저 대기업, 7급 공무원, 메이저 공기업 등등 정도로 진로를 밟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호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됩니다. 그 뒤로 상위 50%까지 여러 대기업, 여러 공기업, 기타 등등 정도로 진로를 밟게 되고 그 밑으로도 다양한 진로 현황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편이다 보니 절대적인 순위는 아니지만 대략의 직장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도 좋다고 하는 직장은 보통 가기가 어려운 편일 듯 합니다. A대학교, B대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행시 등등의 진로를 밟게 되고 조금 우수하다고 불리는 학생들은 메이저 대기업 등등의 진로 현황을 보이는 편으로 보입니다. 우수하지만 어쩌면 그 학과에서 조금은 평범하다고 불릴 수도 있는 학생들은 여러 대기업 등등으로 나아가는 편으로 보입니다. 되게 서열화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의 질문 같습니다. 아마 빅펌에서 대부분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회계사 분들 중 빅펌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이상 다니는 분들은 극소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극소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소수겠죠. 지금도 동기들이 많이 퇴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해주세요. 극소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소수는 맞는 것 같다. 그럼 아마 대부분 다른 곳으로 진로를 밟아 나가실 텐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원하는 곳이 다 다르겠지만 어쩌면 A학교 B학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선호 순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처럼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대략적으로 선호하는 분포 같은 것이 있는 편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부의 곳은 스페셜로 몇 억씩 터지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극소수의 우수한 분들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곳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계사의 사회는 조금 다른 편이라 어쩌면 저런 분위기도 아니고 저런 선호도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미방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혹시 A회사 공채로 입사한 사람과 A회사에 이직한 회계사분과 뭔가 대우 차이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이 부분 전에 먼저 질문부터 답 드릴게요. 선호도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동기들끼리 술 마시면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다닐 거야? 나 올해는 나갈 거야. 어디로? 몰라, 일단 나갈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 대화에 있어서 뭐 선호도가 있다면 야 그래도 증권사는 가야 되지 않겠냐? 야 그래도 증권사 못 가면 인더라도 가야지. 이런 대화는 없어요. 선호도는 딱히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거 있겠죠. 나는 근데 파스 좀 배워보고 싶어. 그래서 증권가 가면 좋은데 바로 가기 힘드니까 뭐 파스로 먼저 트랜스퍼를 해서 일을 배워보고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빅4에 가서 파스 부서의 일을 배우고 증권가로 이직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있을 수 있어도 뭐 선호 순위에 따른 이직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질문, 아까 질문하신 거죠. 이제 뭐 공채로 입사한 사람이랑 회계사 경력직이랑 대우에서 차이점이 있냐?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저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주변 사례에 봐서 당연히 차이점은 있죠. 왜냐면 내가 보통 이제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회계사를 뽑으려고 자리를 만들어서 회계사를 구해요. 그러면은 뽑으려고 만든 자리, 수요, 공급이 되려면 수요가 입맛이 당겨야겠죠. 그래서 연봉 협상도 하는 거고 스탁 옵션도 협상 과정에서 100주만 주려고 했는데 뭐 150주, 뭐 200주를 주겠다. 요런 딜이 있겠죠. 이거 자체가 그냥
일반 공채로 입사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낚시를 해요. A를 잡았어. A는 잡아서 근데 키웠어. 내가 먹지도 않고 1년을 키웠어. 근데 B를 또 잡아. 근데 B를 잡을 땐 노력을 하겠죠. A한테는 B 잡으려는 노력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B 잡으려는 노력만큼은 A는 이미 내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맞춰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연봉 맞추려면 직급을 하나 높여서 가도 어지간한 회사는 그 연봉 못 맞춰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일단 직급은 고려 안 하셔도 돼요. 회계법인이 조직 자체가 되게 젊고 2년 하면 시니어죠. 시니어가 대리입니다. 아닌가? 과장이다. 과장이에요. 매니저가 차장이야. 그리고 시니어 매니저가 부장이야. 근데 정말 막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다니면 올려줘요. 근데 차장이 아까 말했듯이 뭐 대리 4년, 과장 4년 하면 8년 뒤인데, 차장이 회계법인에서는 2년, 3년, 6년 차 때 돼요. 그러면 부장으로 올려준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의 직급은 무시하면 되고, 연봉 맞추려면 어지간한 그 회사 연봉 못 맞춰줄 것 같다. 회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기 때문에 회계사를 뽑아야겠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연봉 맞춰주겠죠. 뭐 연봉을 줄 사람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춰서 가야죠. 맞춰서들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대우, 같은 직급이라도 다른 연봉 테이블과 같은 형태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대부분 해결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직급은 무시하시면 돼요. 회계법인의 직급은 너무 빨리 올라가고, 다니면 그 일반 회사보다 진급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 동일 직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 같은 직급이라도 다른 연봉 테이블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